오늘 저희가 일단 할 얘기는 또 트럼프의 입이 네, 시장을 네. 일단은 뭐 들썩였습니다. 네.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이제 내년 1월에 이제 하게 되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관세일 것 관세. 같아요. 예, 네. 관세가 중국에는 무조건 높은 관세. 높은 관세. 그러니까 취임 후에 이제 그 60%의 관세를 매길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부분이 좀 있고 오늘 또 이런 우려 때문에 엔비디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 얘기도 조금 이따 좀 네, 해드릴까 하고 좋아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미국에는 이게 득이 됐냐 실이 됐냐를 좀 많이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수출하는 국가들이 이제 관세의 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이든 중국이든 여러 나라들이 요거에 관련된 예정된 관세이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뭔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 매출이나 이런 기업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영향을 받는 기업들을 좀 선별해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대미 수출에 상위 있는 게 산동 샨차오라는 거하고 레전드 바이오텍, 화리산업 그리고 아베리 홀딩 센전 같은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만 보는데 중국의 대미에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래를 하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도 좀 있고 알리바바도 사실 좀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도이치텔레콤, 로슈, 노바디스 많이 들어보신 업체죠. 익스페리언, 노보, 노르디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반도체 관련돼서 중국 수출을 제한한다는 바이든 정부의 보도가 오늘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관련해서 이제 중국 지원책에 관련해서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제 새로운 반도체 수출 제한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얘기하면서 어젯밤에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2.82% 하락한 137.94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엔비디아가 140달러 이 밑으로 떨어진 걸 제가 본 적이 최근 들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시장에서 바라볼 때는 엔비디아의 그 어떤 타격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왜냐하면 중국에 팔고 있는 상당수의 물량을 못 팔게 되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됐고 결국 이 영향으로 엔비디아가 계속 이제 시총 1위를 지켜왔던 걸 애플에게 뺏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3조 3,780억 달러라고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애플은 3조 4천에서 5천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4천을 밑으로 떨어지면 기본적으로 애플이 이제 상승하는 구조이고 상승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상공회의소에서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제 마지막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 왜 이런 걸 200개 정도를 이제 수출 제한 품목에 넣었습니다. 무역 수출. 그랬다서 이제 요 부분이 불갈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고대역폭 메모리 부분이 이제 엔비디아의 주력 상품인데 이 부분을 중국에 이제 선적할 경우 약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네요. 그죠? 네네. 근데 이제 바이든 때는 이 정도는 왜 아니었나요?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오기 전에 뭔가 이제 그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단순히 이제 기사들은 이제 지금 보면 단순히 뭔가를 그냥 팩트만 나열해주고 있는데 이걸 잘 묶어서 뭔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의미고 어떻게 흘러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떤 의미에서 나온 건지를 좀 더 자세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반도체 시장에 관련해서 AI 관련해서 이제 일본에서 이제 분석한 자료가 좀 있어요. 그걸 잠깐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2년 연속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AI 쪽 반도체는 호황인 반면에 스마트폰이나 PC, 민생용, 산업용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부진하다. 자동차용 반도체는 산업 자체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향후에 이제 여러분이 투자를 하실 때는 AI 쪽 테마라고 그래야 되나? 그쪽을 어쨌든 유심히 보시면서 우방향 쪽으로 가는 게 그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반도체 업황은 안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전체적인 사이즈로는 많이 커졌지만 그걸 이끌어가는 게 기본적으로 AI 관련된 반도체가 그렇죠. 주로 HBM 쪽으로. 그쪽이 네. 주로 이끌어가는 거고 나머지 분야는 사실은 저조하다는 거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쪽 분야의 필요성이나 시장 자체가 많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 스마트폰이나 PC나 이 산업이 지금 그렇게 호황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도 가지고 산업용 반도체도 기본적으로 수요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을 제작하는 분야는 사실은 좀 약간 부진하고 실적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TSMC CEO 겸 이제 이사장인 부분이 기본적으로 AI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 전체 시장에서 AI 관련된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TSMC가 지금 1등이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실제고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한 거 보면 많은 걸 종합해 보면 향후 한 5년간은 계속 이쪽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취업 쪽에도 보면 AI 쪽 관련된 인력들은 뭐 인재 유출도 계속 네.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이제 HBM 쪽으로 사업 조금 더 넓히겠다 이런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삼성전자도 전반적으로 예전만 못하지만 HBM 쪽은 상승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분야가 상쇄할 만큼 적자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HBM 쪽을 따라가지 못해서 지금 SK 하이닉스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 일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계속 어쨌든 그 스마트폰 출하량은 사실 이제 보니까 4.0% 증가했는데 미국의 경우 PC 출하량은 오히려 감소를 했고 전반적으로 해서 이 분야가 지금 칩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어차피 보는 분야가 우리가 PC로 모든 걸 다 보는 게 아니고 대체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건 PC가 맞아요. 네 뭔가 이 어떤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볼거리나 어떤 대체할 수 있는 기구들이 많이 있다. 핸드폰이 사실은 많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컴퓨터 역할을 못했지만 사실 지금 거의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고 실질적으로 PC가 더 불편해요. 뭔가를 지금 우리가 이제 쓰는 구현된 이 어떤 모바일 환경이나 전체적인 환경에서 PC가 훨씬 더 불편한 측면에서 열고 전원을 켜고 뭔가를 하기에 불편한 게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한 작업이나 큰 작업을 할 때는 앉아서 PC를 써야겠지만 그 외에 생활 속에서는 이게 점점 더 사라져 간다는. 옛날에는 PC가 무거워도 막 들고 다니고 이랬었거든요. 맞아요. 네. 어깨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태블릿 좀 네, 많이 태블릿도 쓰시고. 사실은 좀 무겁다고 치는데 태블릿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모바일 환경에서 적응이 가능하고 우리 PC는 그게 어려우니까 와이파이가 없으면 안 되니까 네.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어디서나 연동이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핀테크 시대가 되면서 뭐 어떤 뭘 깔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보안에 따른 부분이 철저해지면서 제가 볼 때 그런 데는 블록체인 기술이 큰 역할을 한 것 같긴 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네, 암호화폐나 이런 것들이 큰 역할을 한 것 같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좀 이따 그 부분도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테더 같은 경우도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그 전까지 핀테크가 되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결제하고 이런 시스템들이 테더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은 이제 어떤 그 지금은 화폐로 좀 대체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결제나 이런 시스템을 시간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환율은 나라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맞아요. 예, 서로가 이제 교환 가치를 하면서 수수료가 있고 그때 위험성 가지고 있을 때 위험성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나라가 공격받을 가능성도 좀 있고 맞아요. 예, 물론 뭐 이 태도도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리고 지금 거래량을 봐도 자꾸 딴 데로 새기긴 한데 거래량을 봐도 테더가 비트코인의 한 3배 정도 그러니까 되게 커요. 그 네. 유동성 자산이 굉장히 네, 네. 큰 회사여서.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걱정할 부분들은 있겠지만 그런 걸 제도적으로 빨리 흐름이라고 하면 잘 조정해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테더까지 이렇게 언급을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